네. 많이 와 있군요. 자, 그럼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장관님 사랑하면 존경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유세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네. 그 전에 제가 이 장관님께 한 부탁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뭐냐면 안기부터를 시민에게 돌려주자 했을 때 장관님 정말 명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역사에 대해서도 지키지 못한다면 후대에 우리는 선배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근데 장관님이 거기 근무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진솔하게 하시면서 그렇다. 그때 제가 사실 너무 정말 감동받았는데 한 번도 선생님은 하찮은 것에 감동을 잘 받잖아요. 네, 장관님. 자, 이제 그야말로 찬조 연설. 문재인 후보의 찬조 연설. 근데 이번에 윤 장관님 하신 건 찬조 연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찬조 연설보다 더 세다.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거의 40만 넘었습니다. 40만 가까이. 오늘부로 40만. 넘었습니까 오늘? 40만 넘었습니다. 혹시 이런 뜨거운 반응 예상하셨나요? 아이, 뭐 전혀 상상 못했죠. 못하고. 벼랑간 이제 선거 캠프에서 그 찬조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준비할 시간 여유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평소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그걸 좋게 평가하실 거라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벌써 장관님이 지금 길거리 인터뷰에 등장하자마자 이거는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요. 수많은 시민들이 우리 때문에 그런 게 박수를 쳐주는 박수 쳐주시잖아요. 아니 누구라도 이가 마이크 대고 있으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윤여준 장관님 찬조 연설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실래요? 네, 벌써. 정말 들어보신 거예요? 좋았습니까? 네. 아주 제방한다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잘 들었습니다가 아니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연설문을 말이죠. 장관님께서 직접 쓰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썼죠. 그래야 제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찬조 연설이 어려운 게 사실은 대선 후보보다 더 어렵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찬조 연설은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는 건 불가능합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써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 민주당 캠프 쪽에서 아마 좀 조언도 있고 준비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제 장관님께서 직접 쓰셨다는데 그 몇 분 만에 썼습니다. 혹은 몇 시간 만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녹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녹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이제 원고를 봤거든요. 근데 사실 작가분이 굉장히 열심히 잘 썼는데 저를 모르는 분이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1시간만 좀 시간 여유를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또 마침 방송국 스태프분들이 또 썩 그렇게 마음이 내게 하진 않았지만 1시간 정도 여유를 주셔서 그 안에 썼는데 그게 제 생각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는 없잖아요. 1시간, 그러니까 원내대표 기사 쓸 때 1시간 만에 쓴 적 있습니까? 기자는 뭐 그간에 기자는 뭐 5분 만에 시작했고 이렇습니다만 그런데 말이죠. 독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119개국에서 이걸 시청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하게 하시죠. 진짜입니다. 119개국에서 한국말도 모르는 분들이 보면 뭐 할 건데. 한국인들. 아니, 한국인들이. 우리가 선관위에서 우리가 취재한 내용을 선관위에서 개별국민 투표가 높아진 이유를 우리가 이 방송 때문이다라고 선관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입니다. 그 오마이뉴스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자랑을 은근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과장 아닙니까? 정말입니까? 이건 제가 서혜성 교수한테 했던 얘기인데. 그동안. 그거 봐요. 난 놀리니까 당하잖아요. 자, 우리 공식 트위터, 노말스 공식 트위터는 이쪽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날려주면 좋겠고요. 독자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지금 윤 장관님이 나오셨으니까 빨리 대선 노래를 봐라 이렇게 널리 퍼뜨려주시고 우리 아들이 오늘 제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윤 장관님 만난다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여쭤봐 달랍니다. 이렇게 인기가 좋으신데 직접 출마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10년 전만 그 말씀을 하셨어요. 10년 전 인기가 좋으셨어야지. 자, 그런데 말이죠. 제가 그 연설을 다 들어봤는데 15분짜리 연설 들어봤는데 이 스토리텔링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뛰어난 그러니까 뭐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와의 2시간 정도의 만남을 가지고 하셨는데 그거를 1시간 만에 딱 생각해가지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전에도 네.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얘기한 네. 일이 있고 뭐 신문에서도 네. 말씀드린 일이 네. 있어요. 네. 전혀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그게 무슨 특별히 정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네. 있었던 그대로 그냥 네. 말씀드린 거죠. 근데 그 방송이 오늘 재방송된다는 네, 아마 예. 선거 전에 예. 한 번 더 재방송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그것은 네.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은데. 아, 그래? 그런데 어제 네. 우리가 잘 아는 진중권 교수가 몇 번에 걸쳐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윤여준 장관님의 네. 찬조 연설을 꼭 부모님께 들려드려라. 네. 그러니까 지지 여부를 떠나서 꼭 들려드리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어른들의 가치, 네. 보통 사람의 네. 가치를 정말 잘 보여준다. 네. 이렇게 올렸어요. 장관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네. 멋있게, 멋있게 나왔습니다. 실무보다 잘 나오는. 네. 자, 이분이 바로 댓글에, 재방송으로 10번은 본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이런 분 이렇게 있고요. 예. 네, 경기도 화성에서, 저도 윤 장관님 연설 4번 다시 봤어요. 그 다음에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미시건. 네, 장관님 맞죠? 전 세계에서 보고 있다는 거. 그런데 어제 한 독자가, 네. 보수적인 자기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카톡으로 네. 윤 장관님 연설문을 보내드렸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드렸다. 네. 근데 처음에는 윤 장관도 빨갱이 된 거야? 이러다가 40분 후에 더 있으면 또 하나 보내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네, 많이 전화 같은 거 이렇게 받으셨죠? 예, 뭐 진짜 아는 분들이 네. 예, 그 내용이 좋더라고. 네. 뭐 그렇게 뭐 격려하는 전화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자, 이제 아직 그거를 안 본 독자도 있을 텐데, 이제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셨던데 말이죠. 이제 그 15분간의 연설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장관님의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그런 거죠. 네. 제가 왜 문재인 후보를 돕느냐는 것에 대해서 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네. 또 굉장히 비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예상 못했던 건 아닌데 네. 왜 그럼 내가 그런 선택을 했느냐 하면 저는 평소에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네. 너무 심각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도대체 국민 통합이 안 되고 국민 통합이 안 되면 사회가 불안하고 뭐 그냥 뭐 국가 발전에 네. 큰 영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념 갈등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사람인데 네. 이번 선거전이 시작되기 전에 보면 세 분의 유력한 후보가 이념적인 성향이 극단적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네. 그래서 네. 이게 상당히 이념 갈등을 완화하는데 네.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선거전이 시작되고 나서 이게 보수 대 진보의 이념 대결 구도로 다시 재편이 됐습니다. 네. 어느 쪽의 의도로 이렇게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 뭐 선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라도 네. 그런 걸 좀 완화하려고 이념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네. 뭔가 다 각자 역할을 해야죠. 네. 꼭 정치인분들 하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제 수준에서는 그런 이념의 경계선, 네. 갈등선을 한번 넘는 이런 게 필요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연설문에서 문재인 후보의 어떤 인간됨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부하를 만날 때에도 굉장히 공손하게 하더라. 예.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만 예. 그 후에도 이제 좀 만나 뵙고 그랬을 텐데 네. 뭐 또 다른 거를 좀 소개한다면 어떤 게 좀 마음에 다가왔습니까? 네. 그 선거를 하는 재주가 참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저 어저께도 제가 부산에서 유세하는 걸 들었는데요. 네. 들으면서 네. 어떻게 저렇게 말을 못하냐.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 거꾸로 말하면 네. 선거 운동을 잘 하려면 약간의 선동성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갈등을 일부러 드러내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네.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제가 네, 볼 때. 네, 근데 네, 사람이 네. 굉장히 진솔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자질이죠. 근데 표를 얻기가 어렵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말 했어요. 24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제도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 말이 생각이 나고 미국의 어느 정치학자가 이런 말 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반드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으로서 좋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 표를 얻는 재주가 없으면 대통령되기 어렵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문제점을 문재인 후보는 그걸 이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그 보면은 근데 이 양반이 6개월, 7개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전 처음 마주 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마주 앉은 사람도 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편하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거더라고요. 장관님께서 연설문에서 대통령 선거운동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대통령 하면 잘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뽑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장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솔직히 장관님 말씀처럼 우리가 대선 논례가 문재인 후보 유세현장에 쭉 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연설은 그닥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습니다. 미디어가 아주 좋은 문재인 후보는 굉장히 유리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이 양반을 계속 대면할수록 사람들이 진정성을 느끼게 돼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만났으면 연설을 별로 못하는데 이랬을 텐데 계속 보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착하구나. 그럼 미운 말을 안 해. 누구를 미워하는 말을 안 해. 사실 선거하다 보면 미워하는 말하기가 십상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표라도 빨리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양반이 TV 토론에서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했어요. 장관님, 그리고 이제 연설문에서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다. 이걸 또 강조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 리더십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에서 특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민주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남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렇죠. 또 자기가 뭔가 모르는 게 많다든지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남의 말 들으려고 그러죠. 근데 남의 말 듣는 게 실수를 줄이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남의 말을 들으려는 태도 자체가 굉장히 민주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저는 평소에 봤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온 역사적인 우리 전체 이승만 때부터 지금까지 다 중에서 문재인 후보 가장 귀가 큰 사람이에요. 가장 귀가 큰 사람이에요. 그게 좀 이렇게 기분에 거슬리는 소리를 해도 전혀 그런 표정 없이 진지하게 다 듣고 아주 또 온화한 표정으로 자기 반론을 얘기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렇군요. 장관님. 아주 오래전부터 사진을 보면 늘 폴라티를 이렇게 입고 나오시는. 패션에 대한 아니 패션감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이게 영국식 멋쟁이. 패션 감각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는 평생 넥타이를 메고 살았는데 근래 몇 년 동안 넥타이를 안 메고 살았더니 그렇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전에는 무슨 뜻이냐? 전에는 제가 신분에 맞게 살았어야 되죠. 몸을 신분에 맞춘 거죠.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차림새도 그렇고 말도 제 솔직한 생각보다는 신분에 맞는 말을 하고 살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걸 떠났으니까 제 생각대로 얘기할 수 있죠. 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이른바 자유인이 된 거죠. 그런데 의사들이 저를 보고 제가 기관지가 좀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늘 목을 보호하는 옷을 입어라 그래서 이걸 입은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천만다행히 또 잘 맞는데요. 잘 맞으세요. 근데 이제 원래 이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에도 계셨고 이랬던 분으로서 이번에 이제 찬조 연설을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보수적인 지인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말이죠. 많죠. 그분들로부터 좀 왜 그쪽에 가 있냐, 이렇게 좀 섭섭하다. 이런 목소리도 좀 들려왔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많이 들려왔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천조에서 나간 다음에 전화를 하시고 이제 왜 갔는지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왜 갔는지 이해하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윤 장관님의 삶을 잘 모르지만 그 큰 궤적은 대충 아는데 보면은 당신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세상이 바뀌는 거지 윤여준의 기준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늘 인간적 기준. 그리고 그 시대에 했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은 그 기준. 이런 것들이 휴머니티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거죠. 자, 제가 말이죠. MLB 파크라고 그 유명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온 한 글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제목이 윤여준의 연설에 제 표는 확실히 굳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고 오신 이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장관님의 그 찬조 연설을 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려 조회수가 2만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약한 한 표일지 몰라도 제 표는 굳네요. 윤여준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 나섰다는 모습이 짠합니다 하면서 쭉 나가다가 이게 한 2배 정도 되는
굉장히 그 빌드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만 네, 여기서 지금 그들은 무려 5년 전 국민이 직접 심판한 참여정부를 자기들이 심판하겠다고 국민의 기억마저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네. 장관님의 동영상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이분도 50대 보수주의자인데 네. 이제 표심이 바뀌었다. 이 한편은 윤여준의 편이에요. 네. 네. 자, 이제 장관님께서는 그동안 선거도 많이 치러보시고 또 이제 이 전략가다 이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네, 전략가다.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언론들이 많이 했는데 말이죠. 자, 이번 대선 지금 막판 표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네,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다가 네. 최근에 굉장히 이제 추격을 해서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네.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표심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보야 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론조사 직접 해보지 않아서 장담할 수는 없으나 아직은 오늘 현재 보면 약간의 열세, 백중 열세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백중 열세. 자, 그러면 남은 이제 4일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그건 뭐 저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왜냐하면 이번에 뭐 선거 전략에 관해서 별로 신경 쓰거나 참여한 일이 없어서 뭐 전략이야 맡은 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게 무언가 문재인 후보가 던지는 모습 뭔가 자기가 좀 버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언제나 우리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분들이 자기 걸 좀 버리는 걸 보기를 좋아해요. 그 얘기는 과거 지도자들이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하죠. 그래서 꼭 감동을 얻으려 하는 목적으로 그러기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탁 내놓는 모습 한번 보임직하지 않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0, 30대와 장관님 그러니까 여기 한 가지만요. 청와대에 있지 않고 청와대를 정부청사로 옮기겠다는 말이 저는 사실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청와대에도 자주 가보시고 그랬으니까 옮기시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평소에 청와대 위치가 뭐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라는 위치 때문에 대통령의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 책임자라는 메커니즘이 대통령을 그렇게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는 저 건물은 대통령 집무실 들어가 보면 저걸 고쳐야 됩니다. 저건 제가 볼 때 저건 경복궁 개념으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불필요하게 넓은 방에 다 혼자 떨어뜨려 놨다고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백악관도 가보면 뭐 옛날에 지은 건물이긴 하지만 대통령 집무실이 굉장히 좁아요. 바로 옆에 보면 회의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 아주 스스럼이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런 구조로 바꿔야 돼요. 저건 정부장만한 크기에 대통령 달랑한 데 있으면 얼마나 고립감이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그 얘기한 그 깊은 뜻은 맞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취지가 그런 거라고 보면 꼭 위치로 종합청사는 안 바꿔도 청와대에 있어도 얼마든지 국민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주위에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윤여준 장관의 찬조요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실래요? 찬조요새. 대부분 다 들어보셨네. 박수도, 이렇게 박수가, 하십니다. 이름만 불러도 박수를 쳐주세요. 자, 혹시, 직접 윤여준 장관님한테 내가 이 질문 한번 꼭 해보고 싶다. 한 분만, 한 분에 찬조요새 한해서. 내가 들어봤는데, 이 질문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 있으세요, 혹시? 질문. 없잖아요. 질문해보세요. 제가 전달해.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민주화 세력이 있고 이제 산업화 세력이 있는데 윤 장관님께서 이 민주화 세력의 어떤 그 마음에 이제 진빚이 있었는데 그게 항상 이제 마음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를 이뤘는데 그 혜택은 그 억압했던 세력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 윤 장관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고맙고 참
인간적인 고백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가져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한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을 따름입니다. 질문이 아니고 감동. 질문이 아니고 감동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장관도 하시고 뭐 공직을 많이 하셨는데 가장 큰 즐거움은 이런 진실과 만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록 길거리에서 처음 뵙는 분이지만 진짜 가슴에 있는 말씀을 해주신 제가 오늘 윤현주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연설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시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바로 결심하지는 못했을 거고 좀 고심을 하셨겠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최종 결심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그 양반이 요청한 게 그 국민통합 관련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는 뭐 그럴 만한 역량이 없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항의하는 말투로, 글쎄요, 약간 항의하는 말투로, 아니 평소에 뭐 쓴 글이나 책을 읽어봤더니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아니 국민통합 일도 못 맡아줄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항의성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당장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조금 궁색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왔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대개 제가 2시간 동안 대화를 통해서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알았잖아요. 그리고 저한테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통합 일을 부탁하시는 거라서 그렇다면 내가 그걸 한번 맡아서 일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의미 있는 일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걸 맡는 것이 나한테 뭐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는 건 따질 필요도 없는 거죠. 제가 하나 해서 좋겠다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 손해보더라도 하는 거죠, 사람은. 이게 득실 따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어렵지 않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캠프에서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일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19일 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면 그것의 어떤 역사적 의미랄까요? 그거는 어디다가 둬야 될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실패한 참여정부의 부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스스로 그 문재인 후보가 이미 얘기한 게 있죠. 이번 대선의 성격을 이미 얘기했어요. 아니 뭐 정치 교체, 정권 교체가 정치 교체, 시대 교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미 의미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기면 그 의미를 달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한 장관님, 이번 선거에서 20대 과거에도 그렇습니다만 20대 참가율이 좀 낮습니다. 젊은 20대들에게 좀 참가를 독려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투표 참가. 그러니까 20대가 평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치는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진실로 좋은 일자리를 찾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투표해야 돼요. 왜냐? 그걸 만드는 게 정치니까. 정치가 나의 삶하고 관계없는 게 아니라 정치가 내 삶을 가장 많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외면하면 할수록 좋은 일자리 안 생기고 행복한 삶을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가고 싶고 잘 먹고 잘 살려면 투표해라. 그 말씀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무대도 직접 쓰시나요? 아닙니다. 이미 무대 쓰셨습니다. 이 무대가 더 좋은데. 이미 200여 분이 직접 써서 이걸 보고 있는. 자, 혹시 다른 분, 또 한 분. 나는 이런 질문을 장관님께 한번 해보고 싶었다. 장관님, 저는 그 큰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이었고 정말로 큰 결단해 주셔서 우리 그 젊은이들이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젊은이들이 투표를 많이 해달라고 그러셨거든요. 똑같은 생각이고요. 정말 그 어려운 그런 결단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질문은 없어. 질문이 아니, 질문이 없어. 저는요. 감동만 있어. 우리 방송 그만해. 그러니까 질문이 없고 모두가 와서 윤 장관님한테 악수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 장관님 동영상 보셨어요? 어떤
감동이죠.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니, 뭐 지지하는 우리 건 그렇고. 후보님이 대통령이 꼭 되실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주 응원군이 아주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있어요? 아니, 저는 질문이 없습니다. 질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뭐냐면, 모두가 가슴으로 느낀 감동을 전달하려고만 하지 질문은 없어. 네.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오늘 윤여준이고 싶다고. 질문이 없어. 자, 점점 더 네. 많은 분들이 장관님을 장관님의 주위에 스마트폰으로 담고 있는 10년 전에 이렇게 관심을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좀 더 젊으셨을 때. 그러니까. 그러나 뭐 청춘은 70부터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선 원래 생방송에 윤여준 장관님께 나오셔서 우리하고 지금 계속 대화 중입니다. 나와주셔서 우선 너무 고맙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장관님이 쓴 그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선전하는 거 당연히 그 책도 좀 이렇게 선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올리셨군요. 무대응이 질문 하나 그러니까 무대응이야말로 답이다. 어떻게 윤여준에게 더 묻겠느냐. 진짜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포털 사이트에 가니까 말이죠. 잔저연설 다시 보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윤여준 장관 건 40만이 넘었고. 저쪽 편에서 한 거는 거의 많은 숫자가 아닌 턱없이 모자란 이미 윤여준 장관 생 인터뷰 중 이미 검색어 순위 오르고 있어요. 이 내용이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마구마구 네이버 다음에 마구마구 잔저연설이 문제가 아니고 이 방송이 이미 검색어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현재 나가고 있는 윤여준 대선 원래 생방송 이렇게 해주시면 길어질수록 인기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마지막 질문. 질문. 윤여준 장관님께 질문합니다. 국민통합위원장이신데 선거 후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당선 후에도 국민통합을 위해 그리고 그 자리를 맡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답을 하고 가십시오. 아니요, 국민통합은 꼭 무슨 자리를 맡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시민사회에서도 국민통합으로 인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런 거 없죠.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동영상 봤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너무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손 한번 잡으세요. 이제 장관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참여하십시오. 목도리는 제가 선물했습니다. 저는 후보가 아닌데 잠깐 후보한테 오해받아요. 지금 후보보다 더 지금 인기가 많으시는. 자칫하면. 아이고, 장관님 고맙습니다. 저 마지막으로. 지금 이 대선 원래를 지켜보고 계시는 전 세계 119개국에서 지켜보시는 독자 여러분께 12월 19일 함께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죠. 저 메시지 드리는 거야. 이거 주제는 한 말씀 하시죠. 아니에요. 안 하네. 그래요? 현재 6위랍니다, 검색어. 자, 그러면. 장관님 고맙습니다. 칼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윤여준 장관께서 장시간에 걸친 대화, 인터뷰라기보단 대화. 그렇습니다.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죠. 인기가 좋으신. 인기가 좋으신.